예, 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정책을 알려드리는 정책생활반장입니다. 여러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근로장려금 이제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월급? 뭐 이렇게 보너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은데 2020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이쪽에 뜨는 이쪽에 뜨는 영상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5월 정기 신청이 다가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감염병 사태로 조금 바뀐 점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자 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전에 영상을 많은 분들이 봐주셨는데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는 영상까지 좀 해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마음처럼 생각처럼 소득이 안 나와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좀 있고요. 이런 분들에게 국가에서 근로하시는데 조금 보탬이 되시라 라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복지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근로장려금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설명드리는 5월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20년도 소득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로장려금 이제 신청 기간이 돌아왔으니까 신청 기간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신청이 있어요. 두 가지 신청이 있는데 하나는 정기 신청, 두 번째는 반기별 신청이란 게 있어요. 정기 신청은 이제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신청해서 한 번에 그냥 다 받는 그런 신청이고요. 반기별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랑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신청을 하셔가지고 세 번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받는 그런 신청입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는 것은 5월 정기 신청이고요. 상반기 신청하신 분은 신청 안 하셔도 돼요. 이번 5월 정기 신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예요. 그래서 꼭 이 기간 안에 꼭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제 신청을 받기도 하는데 이때 신청을 하시면은 10%가 깎여요. 그래서 90%만 돈이 들어온다는 점. 또 지급이 늦어져요. 10월 이후로 지급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하셔가지고 정기 신청하시는 분들은 5월 중에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바뀐 점이 있는데요. 이번 감염병 상태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원래는 이 5월에 신청을 하시면 지급 시기가 9월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8월로 한 달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8월 안에 거의 다 이제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5월에 꼭 신청하세요. 그러면은 이 근로장려금을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을 좀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소득과 재산. 먼저 소득 기준을 좀 볼게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원 미만의 연간 총소득을 내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연간 총소득이 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시면서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이 모든 거를 합친 것을 이제 연간 총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조정률이 좀 있어요. 사업에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걸 다 수익으로 잡는 게 아니라 조정률을 곱하면은 이제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총소득이 나오는 건데, 표를 보시면은 이제 총수익 금액에다가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면은 총소득이 나오는 거고, 도매업부터 부동산 임대업까지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재산 기준도 있어요. 재산 기준을 좀 보면요. 자동차, 이제 전세보증금, 토지, 증권이나 뭐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현금, 건물, 주택 이런 걸 모두 합쳐가지고 합계액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재산이 1억 4천 이상이면서 2억 미만인 경우, 이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서 이제 50%가 차감이 돼서 지급이 된다라는 점, 이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저번 영상에서는 이거를 좀 소개를 안 해가지고 조금 제가 좀 아쉬웠었는데, 근로장려금에 이제 가구 구분이 있어요. 총소득 얘기할 때도 가구를 좀 얘기를 했는데 가구 구분 기준을 조금 볼게요. 표를 보시면요, 이제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그리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그리고 함께 사는 70세 이상의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이 경우에 이제 단독 가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머니랑 둘이서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65세세요. 70세 이상이 아니세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도 단독 가구로 되고 자식도 단독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홀벌이 가구 같은 경우가 이제 보시면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이 가구 같은 경우를 홀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요. 이것도 부부 모두가 이제 총 급여액이 각각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가구 구분까지 봤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로장려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가 조금 중요한데, 왜냐면 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조금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해요. 이 가구 구분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보시면은 가구 구분이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총 급여의 구간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단독 가구 4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홀벌이 가구 700만 원 이상에서 1400만 원 미만이면 26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 800만 원 이상에서 17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3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깔끔하게 보시면은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 400만 원에서 900만 원 미만 구간이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그 이하의 급여액과 그다음 그 위의 급여액은 점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는 것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맞벌이 가구도 800만 원에서 1700만 원 이 구간이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금액까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받을 수 있죠.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받으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신청 방법인데요. 이번에 감염병 사태로 국세청에 가지 않아도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비대면 신청 방법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해진 거죠. 간편해지고,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장려금 전용 콜센터가 있어요. 장려금 전용 콜센터로 연락을 하시면은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전화 ARS가 있어요. 1544-9944 이쪽에 전화하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 어플이 있는데 홈택스에 가시면 간편 신청 바로 나와요. 그 신청하시면 되고, 홈페이지 홈택스 또 가시면은 바로 링크 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셔가지고 간편 신청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무서별, 지방청별 전용 콜센터가 있는데 이거를 띄워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더보기란에도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이쪽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된다라는 점, 굉장히 간편하게 변했다라는 거 아시고 꼭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할 점이, 이 기간에 이런 보이스 피싱이 많다고 해요. 장려금 신청할 때 계좌 정보라든가 인터넷 뱅킹 정보라든가 통장 비밀번호라든가 이런 거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거 요구하는 전화가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세요. 전에 올려드렸던 이제 영상에서 많이 나온 질문을 가지고 조금 답변을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단독 가구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때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을 들어야지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신청 자격이 되는 건가요? 직업 없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못 받나요? 3.3%대는 프리랜서인데 신청 가능합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장 기준이 되는 거는 근로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예요. 4대 보험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고요. 소득 신고가 국세청에 되어 있다고 하면은 프리랜서든 혹은 알바생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세청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홈택스 들어가 보니까 신청 안내 문자 받은 사람들만 해당이 되냐고 이제 물어봤는데요. 아니에요. 문자가 안 왔어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자기가 이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전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으로 단독 가구나 홀벌이 가구, 이제 가구 구분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되게 상당히 많았어요. 저랑 어머니 2명에서 한 집에 삽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있으시다는 거죠. 가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럴 땐 맞벌이로 신청해야 하나요? 어머니하고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단독 가구인지 맞벌이인지 홀벌이인지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먼저 여기 이렇게 컹스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알고 계시는 지식을 조금 나눠주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아까 가구 구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머니와 이제 둘이 살고 계시는 경우에 어머니께서 70세 이상이 아니라고 하면은 어머니도 단독 가구, 그 지금 질문하신 분도 단독 가구, 이렇게 단독 가구로 해당이 돼서 신청 자격이 되는 거고요. 이 단독 가구와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 유무, 70세 이상의 부모님 유무,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었는데요. 특히 지급 시기가 빨라졌다는 점, 8월 지급이에요. 비대면 신청 방법이 늘어나서 훨씬 더 간편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바뀐 점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신청하는 것도 간편해졌으니까 5월 중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정책이나 복지제도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가 상세하게 취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ngers